윤현섭은 물리학자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라는 질문에 매료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우연히 접한 시뮬레이션 이론에 매혹된 그는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가상현실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인생을 걸어 공부하고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집념은 결국 그를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2055년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인생 목표였던 세상이 시뮬레이션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냈고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1막 발견의 순간 윤현섭은 양자역학과 계산이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통합해 특정한 패턴을 추적하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그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본 입자들이 특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마치 프레임에 맞춰 제한된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매 초마다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프레임 드롭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초고속 양자 컴퓨터가 탐지할 수 있는 특정 시간 간격마다 현실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관측해내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시뮬레이션의 일부임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2막 세계의 충격과 음모론의 확산. 윤현섭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왔던 현실 자체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자신의 삶이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시위와 폭동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윤현섭의 연구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모든 매체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하려 합니다. 심지어 윤현섭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며 연구의 진위 여부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의 연구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은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그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제3막 거대한 실험을 시작하다 윤현섭은 은밀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더 강력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인류가 사는 세상의 경계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연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윤현섭은 이제 단순한 증거 이상의 우리가 사는 이 가상의 현실을 통제하는 외부 관찰자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한 가지 실험을 계획합니다.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특정 코드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현실을 반복시키는 것 같은 행동으로 시스템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윤현섭과 그의 연구팀은 극단적으로 복잡한 양자 연산을 수행해 현실을 끊임없이 리셋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3막 경계 너머의 진실. 드디어 실험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연구실 전체가 갑자기 빛과 소음으로 가득 차며 모든 전자 장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윤현섭과 연구팀은 긴박하게 실험을 중지시키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일종의 에러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스템 오류, 관측자가 발견됨, 반복 시 즉각적 리셋 조치가 필요함. 윤현섭은 순간 그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지켜보는 관찰자들 혹은 창조자에게 들킨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게 됩니다. 그와 그의 연구원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가는 감각을 느끼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제5막 진실의 대가. 윤현섭이 깨어났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공간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난 동료 연구자들이 주변에 보였고 그곳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고장난 컴퓨터와 이상한 에러 메시지였고 그 이후의 기억은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윤현섭의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나 말을 건넵니다.
너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너희들이 찾은 것은 단지 껍질일 뿐이다. 윤현섭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여전히 가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알고 있던 현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기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유의지란 무엇인지, 스스로가 진정으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그의 존재와 그의 주변 세계가 결국 시뮬레이션 속의 또 다른 시뮬레이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두려운 깨달음. 윤현섭은 마치 자신이 한 번 더 리셋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인류 최초로 이 시뮬레이션의 진실을 목격한 자로서 그는 이 사실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상태에서 존재의 진실을 깨달은 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세상이 시뮬레이션임을 알고 나서부터 윤현섭의 마음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창조자는 누구이며 왜 우리를 이 세계에 가두었는가? 그는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모험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인류가 애초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인식 속에 갇힌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가짜라면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진짜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